늦봄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토요일 오후, 서울 청담동의 한 웨딩홀이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건설회사 대표 강민호 52세는 오랜 친구의 초대를 받고 행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대학 동창 이도현 53세의 딸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민호는 입구에서 대기하던 안내원에게 이름을 말한 뒤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민호, 드디어 왔구나. 이 중요한 날에 늦으면 어떡해. 회색 정장을 입은 도연이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오랜 친구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미안하다. 회사 일 때문에 좀 늦었네. 근데 내 딸 시집 가는 거니까 내가 빠질 수는 없지. 맞아. 오늘은 내 인생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날이야. 사위도 금융권에서 잘 나가는 집 아들이고 내 딸도 드디어 새 출발을 하잖아. 도연은 가슴을 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 웨딩홀 안쪽에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민호도 자연스럽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거진로드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신부의 얼굴에서 멈췄습니다. 맑은 눈매, 코끝,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인매. 낯설면서도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린 초승달 모양의 목걸이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민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직접 딸의 작은 목에 걸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 뒷면에는 출생 시간인 새벽 3시 17분이 새겨져 있던 쌍둥이 목걸이 중 하나였습니다. 설마. 민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신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 드레스 자락 아래로 발목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한 초승달 모반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시간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분명히 맞아. 20년 전 병원에서 잃어버린 딸, 그가 밤마다 꿈에서 그리던 모습,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민호,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드는 기억과 감정이 목을 죄었습니다.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되었지만 민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례사의 목소리도 축가의 노래도 모두 멀리서 메아리처럼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목걸이와 발목의 모반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행복하게 살아라. 도연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하는 순간 민호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유진이가 아니라 내 딸, 내 서진이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객들은 웃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고 웨딩홀은 화사한 꽃향기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강민호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결혼식 내내 단 한순간도 신부의 목걸이와 발목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반짝이는 초승달 목걸이,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던 모반. 20년 전 아내 서은주와 함께 딸에게 걸어주었던 목걸이와 똑같았습니다. 피로연에서 도연과 선영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민호 형,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니 참 좋지요? 이도현은 환한 얼굴이었지만 옆에 있던 아내 박선영의 표정은 어딘가 경직돼 있었습니다. 민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다. 사위도 인상 좋고 그런데 내 딸 서진 양은 참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네. 순간 선영의 손이 와인잔을 놓치고 흔들렸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냥 흔한 얼굴이라 그렇겠죠. 서둘러 말을 수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민호를 피했습니다. 그 작은 반응이 민호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은주 또한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방금 봤어? 선영 씨 반응.
분명 뭔가 있어. 민호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차 안에서 긴 침묵에 쌓였습니다. 마침내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민호는 핸들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그렇다. 목걸이, 모반 모든 게 너무 똑같아. 난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정말 우리 서연이가 살아있다면. 그녀는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출산 직후 위중했던 은주, 아기를 신생아실에 맡겼던 그날, 그리고 이튿날 스페셜 직원들이 보여준 차가운 시선과 함께 아이가 사라졌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 그날 이후 민호와 은주는 딸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단서 하나 얻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눈앞에서 본 신부가 그 모든 의문을 다시 끌어올린 것입니다.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은주야, 만약 저 아이가 진짜 우리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지? 당연히 진실을 밝혀야지. 하지만 도연이와 선영은 우리 친구잖아. 친구든 뭐든 상관없어. 내 딸을 되찾는 게 먼저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만약 진실이 드러난다면 두 가정 모두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호의 직감은 확고했습니다. 난 아버지야. 내 딸을 모른 척할 수는 없어. 이제부터라도 파헤쳐야 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심의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은 굳게 결심한 듯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20년 전 잃어버린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사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강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신부의 목걸이와 발목 모반이 계속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피로연 자리에서 박선영이 보였던 불안한 반응 또한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과 떨리는 손길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강민호는 집 서재에 앉아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찍었던 사진, 그리고 그 후 남겨진 공허한 세월의 기록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둔 상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난 확신이 듭니다. 저 아이는 우리 서연이입니다. 강민호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은주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떡합니까? 우린 또 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도현과 박선영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전전했지만 결과는 차가웠습니다. 의사는 원발성 불임입니다. 자연 임신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댁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대도 못 잇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선영의 마음을 베어냈습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 때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국제 입양 브로커 오기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사업가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은밀히 불법 입양과 대리모 출산을 알선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요즘은 해외를 통해 조용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특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기태의 말은 선영의 흔들리는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불임이라는 벽, 그리고 시댁의 압박은 그녀를 올감했습니다. 결국 박선영은 오기태와 손을 잡았습니다. 2005년 초 박선영은 친척 문병을 이유로 장기간 해외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오기태는 은밀한 경로를 통해 한 아기를 그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였지만 발목에는 희미한 초승달 모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새벽 3시 17분이
새겨진 초승달 모양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에게서 빼앗긴 아이라는 것을. 강민호는 결혼식장에서 본 광경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윤정희 45세였습니다. 윤정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오래된 기록과 관련해서 꼭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민호와 아내 서은주는 약속 장소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윤정희는 그들을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출생 기록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카드에는 한 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11일 새벽 3시 17분 출생. 특이사항 우측 발목 초승달 모반. 서은주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우리 서연이 기록입니다.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신생아실에서 본 아기였습니다. 너무 특이한 흔적이 있어서 제가 따로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에게서 똑같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목걸이와 모반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강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환자가 혹시 이도현 씨의 딸 서진입니까? 윤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장서진 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와 은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린 줄 알았던 딸이 친구의 딸로 자라난 사실이 눈앞에 증거로 다가왔습니다. 민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까? 아니면 직접 확인해야 합니까? 윤정희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의학적으로 확정하려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 직감으로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게 일치합니다. 서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우리도 죄인이 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갈등은 컸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친구와의 우정을 잃더라도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은 마치 지난 20년의 눈물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빗방울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희망의 불씨가 비쳤습니다.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반드시 널 찾아내겠다. 강민호와 서은주는 간호사 윤정희가 건네준 출생 기록 카드를 손에 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사라진 딸의 흔적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키운 도연 씨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민호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친구와의 우정도 희생해야 합니다. 며칠 뒤 민호는 오랜 친구 이도연을 찾아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도연은 환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민호야,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렇게 굳어 있나?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서진이는 언제부터 내 딸이었나? 도연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태어나서부터 우리 딸이지. 그때 옆방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박선영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 회장님,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민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출생 기록 카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카드에 적힌 글씨를 본 순간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05년 3월 12일 새벽 3시 17분 발목 모반. 그녀의 입술이 굳어지며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이도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선영은 시선을 피하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어깨와 떨리는 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선영 씨, 서진 양은 제 딸입니다. 그날 잃어버린 제 아이입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췄습니다. 선영은 끝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강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친구와 아내의 눈물, 그리고 자신이 되찾아야 할 진실이 한순간에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은주는 집으로 돌아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후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이서진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제껏 장도연과 박선영을 친부모로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목걸이와 출생 기록, 그리고 발목의 모반은 분명히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방에서 오랫동안 웨딩드레스를 벗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여전히 행복한 신부 같았지만 마음속은 산산조각이 난 듯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딸입니까? 그녀는 혼잣말을 반복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때 남편 최준혁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든 채 다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큰일 아니야. 오히려 기회야.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기회 말입니까? 준혁의 눈빛은 흥분으로 번쩍였습니다. 내가 강민호 회장의 친딸이라는 게 사실로 확인되면 내 위치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 회장 사위라는 타이틀만 있어도 내 커리어는 날아오를 거야. 서진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내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준혁은 굳은 얼굴로 되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사랑이든 뭐든 결국 삶은 힘이 있어야 지켜내는 거야. 서진은 손에 끼고 있던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은빛 초승달 펜던트는 손바닥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야망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밤, 서진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승달이 유난히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그녀의 발목에 새겨진 모반과 목에 걸린 목걸이를 동시에 비추는 듯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장서진입니까? 아니면 강서연입니까?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혼란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정법원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어 법정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사건의 제목은 친생자 확인 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강민호와 서은주 부부였고 피고는 장도연과 박선영 부부였습니다. 재판부가 입장하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본 사건은 20년 전 사라진 아이의 친생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호출된 간호사 윤정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기록을 증언했습니다. 2005년 3월 11일 새벽 3시 17분 출생. 오른쪽 발목에 초승달 모반이 있었습니다. 목에는 쌍둥이로 제작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긴장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판사는 증거 서류와 목걸이를 확인했습니다. 출생 기록 카드와 목걸이의 각인이 일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피고 측은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장도연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선영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20년 동안 제 모든 것을 다해 키웠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방청석은 술렁거렸습니다. 강민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친구의 아내가 범한 죄가 명백했지만 그 눈물 속에서 아이를 향한 진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 증언대에 선 사람은 최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불법 행위와 음모가 드러나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증거 자료로 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기업 기밀 사진과 브로커 오기태와의 통화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준혁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강민호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제 출세에 이용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기태 역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해외 입양과 불법 대리모, 알선 사실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그의 범죄를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걸에 대상으로 삼은 죄, 그 대가는 무겁습니다. 재판의 마지막 순간, 판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서진 양과 원고 강민호 씨 사이의 친생자 관계 확률은 90%로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법정 안에서 울음과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서은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고 강민호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췄고 박선영은 두 손을 모은 채 흐느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서진 양은 원고 강민호, 서은주 부부의 친생자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피고 박선영은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을, 오기태는 사기 및 불법 입양 알선 혐의로 중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이서진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장서진도 강서현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서진입니다. 두 분 모두 제 부모님입니다. 그 말은 법정을 가득 메운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20년간의 거짓과 고통은 이제 법적 진실로 마무리되었고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은 여전히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강민호와 서은주 그리고 이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오직 서로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강민호의 자택에서는 조촐한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비어 있었던 식탁이 오랜만에 가족으로 채워졌습니다. 서은주는 직접 준비한 음식을 차리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20해 동안 너를 위해 요리하는 상상을 수없이 했습니다. 이제야 이렇게 함께 앉을 수 있군요. 이서진은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민호는 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아니 서연아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의 딸입니다. 장도연 아버지와 박선영 어머니가 주신 사랑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친부모님 곁에서도 당당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장도연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딸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아니, 서연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선영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 사랑만큼은 믿어주길 바란다. 서진은 두 사람의 손을 차례로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에겐 두 아버지와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피와 시간, 둘 다 저를 만든 것이니까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강민호는 가족들을 이끌고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위해 세웠던 작은 비석 앞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이서진은 목에 걸고 있던 초승달 목걸이를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가 보관해 온 또 다른 목걸이를 함께 걸어 두었습니다. 두 개의 초승달이 맞물리며 하나의 둥근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서진, 그리고 강서연입니다. 두 이름 모두 제 삶의 일부입니다. 그 순간,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목걸이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모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0해 만에 되찾은 진실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호의 저택 식탁 위에는 네 사람의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친부모와 양부모, 그리고 서진. 비록 상처와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서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두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사랑하는 네 분의 부모님이 있으니까요. 창밖 하늘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떠올라 집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분리되었던 초승달, 그 개가 하나로 합쳐져 완전한 달이 된 것처럼 흩어졌던 가족도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